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아나운서의 개념 있는 토크쇼 경계톡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가은이고요. 오늘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오은비 앵커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오늘 미수다편 준비를 했고, 우리 시간으로 오전 2시에 이제 트럼프 이제 대통령이죠. 그쵸.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시부터 연설도 있었고, 이제 이어진 행사들 쭉 있었을 텐데, 그때 일단 취임식에서 나왔던 내용들 저희가 정리를 해서 오늘 그 부분에 가장 크게 좀 시간을 할애를 해서 미수다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먼저, 기부금 얘기부터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쵸. 규모가 엄청나다고요? 규모가 한화로 한번 제가 환전을 해봤더니 3,600억 원입니다. 3,600억 3,600억 원. 원이고요. 일단 뭐 이제 이 타임라인대로 한번 흘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취임식 하기 전까지 모였던 기부금이 3,600억 정도라고 합니다. 이래서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라는 ABC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트럼프 당선인 취임위원회뿐만 아니라 이번 주말에도 취임 축하 행사를 하는데요. 여기까지 준비하는 다른 모금 기구들도 포함된 규모고요. 트럼프 당선인의 첫 취임 당시, 그러니까 한마디로 트럼프 일기 때죠. 일기 때 같은 경우에는 1,552억 원 정도가 되는데 정확하게 한 두 배를 좀 그러네요.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원래 최고가가 원래도 트럼프였어요. 트럼프 1기가 원래 최고가였는데 다시 최고가를 트럼프 아, 2기가 자기가 세운. 자기 스스로를 그렇죠. 깼어요? 나 자신과의 싸움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번이 또 승리, 최고가를 승리를 또 네. 자기가 이겼어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 또 전 대통령과 비교를 해봐야 되잖아요. 조 바이든 때 같은 경우에는 899억 원 정도 모금액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많이 모였나 봤더니 역시나 이 빅테크 기업들의 모금액이 꽤나 컸는데 일단 봤더니 메타, 애플,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우버까지 지금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M7 기업들 그러네요. 뭐 엔비디아는 살짝 빼고 거의 다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각각 봤을 때는 100만 달러고 하나로 쳤을 때는 14억 5천만 원 이상 정도를 보태면서 이 기부금 행렬에 또 동참을 했습니다. 특히나 애플이라던가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때도 기부한 이력이 있는데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이번이 처음으로 대통령 취임 기부라고 하고요. 리플과 로빈후드, 코인베이스 같이 이렇게 가상화폐 업계에서도 각각 이 500만 달러, 200만 달러, 100만 달러의 기부금을 냈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많이 아플 거예요. 굉장히 아플 거예요. 좀 잠시 후에 왜 가상화폐가 아픈지는 그러니까요. 가은 앵커가 네. 설명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리플 CEO 같은 경우에는 이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이 최고 법률 책임자죠. 시에로 스튜어트 올더로티는 이 지난 8일에 이 트럼프 당선인을 만났다라면서 X 트위터죠. 여기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대대로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기부했던 기업이 보잉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인데 이번에도 빠지지 않고 동참을 하면서 이 기부금 행렬을 또 같이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일단 그 시작하기 전부터도 사실 금액들이 많이 맞아요. 모여가지고 기대를 좀 많이 하셨을 거고, 이제 네. 저랑 은뱅코 모두 이제 새벽에 계속 일어나서 체크를 좀 했잖아요, 내용들을. 2시 그래서 반에 그렇죠.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2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내용을 계속 체크를 했고, 이제 연설장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들을 제가 좀 섹터별로 구분을 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시 한번 아메리카를 위대하게 만들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고, 황금기를 만들겠다라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취임식 영상도 같이 나오고 있어서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너지 부분으로 먼저 나누어서 보면은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습니다. 워낙 트럼프라는 인물 자체가 전통적인 에너지를 선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석유랑 천연가스 시추에 대한 확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좀 내놓게 됐습니다. 원래도 이제 드릴 베이비 드릴이라고 해서 석유 시추 더 많이 늘리겠다라고 네. 이미 그 전부터 얘기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쪽에 대한 시세를 좀 기대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좀 더 보면은 AI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전도 필요하기 때문에 원전이나 SMR 관련주들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제 파리 기후 협약 재탈퇴를 선언을 네. 강력하게 했고, 기존에 있었던 바이든 행정부를 좀 지우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IRA도 그렇고 그린 뉴딜 정책도 그렇고 전기차 의무화 관련해서도 폐지를 하겠다라고 단호하게 좀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아침에 이제 한 10시 좀 되기 전에 나왔던 내용들 보니까
오늘 1호로 행정명령에 서명했던 내용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전에 있었던 행정명령들을 좀 무효화하는 내용에 대해서 서명을 한 것으로 전달이 좀 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고요. 관세는 저희가 가장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섹터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보편적인 관세도 있었고, 뭐 중국이나 멕시코 같이 캐나다처럼 특별하게 딱 일정 국가한테는 더 특별하게 부과하는 내용들도 있었기 때문에 혹시 우리도 관세가 많이 부과되는 거 아닐까라고 걱정했던 국가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어제는 이제 연설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몇 퍼센트 부과하겠다라는 이런 계획은 딱히 나오지는 않았고요. 다만 외국 물품, 뭐 외국 사람에 대한 관세는 부과를 해서 미국 시민들이 지금보다 더 잘 살게끔 하겠다라는 내용들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관세를 딱 관여할 수 있는 대외 수입청을 설립하겠다라고 이미 이전부터 이야기가 나왔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복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그 보도를 봤을 때는 새로운 관세 정책이 아직까지는 좀 나오지 않았고 즉각적으로 시행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시선으로 보도를 좀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행정명령 서명하면 관세 바로 부과될 줄 알았는데 이 기간이 좀 어떻게 보면 숨 쉴 공간이 잠깐 생기다 그쵸. 보니까 달러 인덱스가 그래도 108선까지 또 떨어지게 되면서 그래도 안정세를 좀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주 개발 쪽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개장하고 나서 저희가 보니까 우주 쪽도 반응이 좀 나오고 있어서 네. 보면은 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서 거기다가 성조기를 꽂겠다라는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고 그 영상에 잠깐 보면 머스크가 등장해가지고 이렇게 환호하는 뭐 미소 짓는 모습이 같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불법 이민 관련해서는 남부의 국경에 이제 비상사태를 선포를 해서 출생 시민권 폐지나 군대 배치 같은 행정 명령도 같이 포함이 될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어쨌든 전체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일부를 일단 추방한다라고 본다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양이 전반적으로 줄어들게 되겠죠. 그럼 이제 노동에 대한 인구가 줄어들면 당연히 임금은 반대적으로 상승하게 될 거고 그럼 이제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그동안 잘 잡아왔던 물가나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는 일단 아직까지는 좀 남아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언급이 전혀 안 됐던 부분은 또 가상화폐 부분이었어요. 그쵸. 아까 이제 은빈코가 왜 떨어졌는지 나올 맞아요.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의외로 이 가상화폐가 사실 제 1호가 될 줄 알았잖아요. 명령 후. 저도요. 그쵸? 저도 네. 당연히 무조건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최고가를 취임식 하기 전에 10만 9천 달러까지 그쵸. 올라갔었기 때문에 되게 무조건 나오고 더 잘 가겠거니 생각했더니 의외로 전혀 이야기가 안 나오게 되면서 이게 오전 7시 기준이긴 합니다만 10만 2천, 3천 요 선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뚝 떨어졌다라는 부분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많이 어, 떨어졌어요, 지금. 지금 가격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러면? 네, 제가 지금 코인마켓캡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간밤에 지금 저희가 21일 기준으로 봤을 때 10만 9천 달러 선까지 터치를 했었는데 현재는 10만 1천 달러 선까지 더 왔습니다. 떨어졌네요. 네, 그쵸. 24시간 전과 비교했을 때는 한 1.97%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1위부터 10위까지 봤을 때 지금 상승불 들어와 있는 게 리플 하나밖에 없어요. 리플이 지금 3.17달러 기록하고 있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3,242달러고 1시간과 비교했을 때 0.54% 정도 떨어졌고 24시간 전과 비교했을 때는 1.7% 정도 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했던 게 밈코인이잖아요. 오피셜 트럼프. 그렇죠. 멜라니아라던가 오피셜 트럼프가 있는데 멜라니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4시간 전과 비교했을 때 70% 떨어지고 있고요. 지금 오피셜 트럼프가 이제 시가총액 24위까지 밀렸다고 했는데 지금은 25위예요. 5위까지 내려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낙폭을 크게 음.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밈코인 관련해서도 지금 24시간 기준으로 한 27에서 28% 정도 떨어지고 있고 오피셜 트럼프가 어제 저희 녹화했을 때 한 15위 시총 정도였는데 그쵸. 지금 25위가
10계단이 뚝 떨어진 세상에나.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First 100 Days라고 해서 미국에서 FHD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이게 취임하고 나서 100 Day 100일 동안 나오는 이야기나 코멘트들이 사실 이제 그 임기 기간 내내 주도하는 업종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거라고 해서 주도 업종을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향후 100일 동안 어떤 내용들 나오는지 좀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행정명령에 대한 내용들 좀 살펴봤고요. TSMC 관련한 기사도 제가 이어서 좀 언급을 좀 드려볼게요.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제 되고 나서 그동안 있었던 칩스법이 사실 우려감이 좀 높았잖아요. 너무 이거 크죠. 나중에 없어지는 거 아니냐, 보조금 못 받는 맞아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TSMC가 이 취임 전 기사긴 한데 칩스법 지원 계속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웬델 황 최고 재무 책임자 CFO가 어제 나온 코멘트를 보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서 지원은 계속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됐고요. 미국 의회에서도 이거 지금 초당적으로 의회가 전반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섣불리 없애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CNBC 인터뷰 내용이라서 좀 보면요. 작년 4분기에 첫 번째 정부 지원금이 15억 달러, 하나로 계산하면 2조 1,800억 원 정도 TSMC가 받은 걸로 알려져 있고요. 지금 원래 그 총 규모는 66억 달러를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한화로 하면 94조 2,825억 원 정도고요. 650억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 94조 원 정도 되는데 이걸 투자해서 미국 애리조나주의 첨단 반도체 제조 공장 3곳을 짓기로 결정을 하게 되면서 보조금을 받게 됐습니다. 애리조나 1공장에서는 지금 조금 고급 칩이라고 해야 되겠죠. 좀 사양이 좀 네. 높은 고급 칩을 생산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 공장도 지금 계획대로 건립이 진행 중입니다. 이 공장은 2028년부터 가동이 계획될 예정이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전 정권을 지울 거냐 말 말 거냐? 거냐잖아요. 그동안 이제 사실 이 취임식에 나왔던 말을 봤을 때는 칩스법까지 얘기가 나올 수도 맞아요. 있겠다라는 우려감이 있었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확인된 바로는 아직까지는 칩스법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다음 이 칩스법을 좀 가장 좋아했던 게 누굽니까? 바이든 행정부? 맞습니다. 제가 이어서 좀 추가적인 이야기를 네.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 자국 내에 있는 반도체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2022년에 반도체 지원법에 서명을 했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보조금을 약속하는 내용이 이 반도체 지원법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 중에도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가 있고요. 또 뭐 TSMC 같이 이런 기업들이 보조금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기간 동안 살펴봤더니 대만이 반도체 산업을 훔쳐가고 있다라고 비난을 계속했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이 끊길 수도 맞아요. 있겠다라는 우려감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CNBC에서는 업계 전문가 다수도 이 반도체 지원법이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의 지지를 강하게 얻고 있는 만큼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라고 예상한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다행히 뭐 일단은 타격을 입은 업종들은 꽤나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전기차가 타격을 좀 강하게 입었던 것 같고요. 또 지금 일단 맵 상으로 봤을 때는 태양광도 함께 좀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반도체까지는 아직 살아있다라는 점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SMC 이어서 제가 다음 소식 하나 더 준비를 했습니다. 이 대만의 엔비디아 납품 첨단 패키징 공장을 증설하겠다라는 소식인데요. 일단 대만 TSMC가 인공지능 칩 선두주자죠. 엔비디아에 납품하기 위해서 이 첨단 패키징 공장을 증설할 예정이라고 이 대만 언론이 20일에 좀 소식통을 통해서 전달을 했었습니다. 이 소식통을 봤더니 대만 TSMC 같은 경우에는 남부과학단지에 이 최근에 AI로 인해서 첨단 패키징 수요가 예상보다 강력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오는 3월 이제 뭐 한 다다음 달쯤 되겠죠. 남부과학단지 타이난지구 확장건설 3기 지역 25헥타르에 약 2천억 대만 달러, 하나로 봤을 때는 이 8조 8천억 원 이상을 투자해서 치본 웨이퍼원 서브스트레이트, 그러니까 COWS잖아요. 맞아요.
이 생산 시설의 확충에 나설 것이다라고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해당 용지에 2개의 COWS 공장과 1개 사무동을 내년 4월까지 완공할 예정이다라고 또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소식통을 봤더니 TSMC가 최근 남부 자이지구 일기 지역과 지난해 8월, 24년 8월 인수했던 패널 업체죠. 이노룩스 4공장, 이 타이난 지구 확장 건설 3기 지역, 그리고 현재 평가 중인 비공개 지역 등에 각각 2개씩 모두 8개에 달하는 이 지금 공장을 증설하려 음. 한다라고 전달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 살펴봤더니 자이지구 2기에 건설 예정이던 공장 2곳은 내년 1월 이후 용지 공급이 가능해지면서 이 타이난 지구 확장 건설 3기 지역으로 계획이 선회가 됐다라고 계획이 조금 바뀐 부분을 또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공장 같은 경우에는 GPU와 HBM 칩을 하나의 기판 위에 쌓아서 처리 능력을 높이는 동시에 또 공간까지 절약을 할 수가 있고요. 전력 소비를 줄이는 첨단 패키징 공정을 하고 있는 시설을 만들 예정입니다. 현재 엔비디아의 AI 반도체를 생산하려면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증설을 할 예정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남부과학단지 관리국이 이 TSMC가 해당 토지에 대한 임대 신청을 제출한 것은 사실인데 이 개별 음. 업체의 계획에 대해서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라면서 아직까지는 좀 말을 음음. 아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만 언론 같은 경우에는 즉 관계자의 말을 또 인용을 하면서 보도를 했습니다. TSMC가 엔비디아와 주요 고객의 이 HPC 관련 주문이 예상을 초과하면서 공장 증설에 나섰다라는 소식도 있었고요. 음. 또 최근에 남부과학단지가 2027년 2분기를 완공을 목표로 하는 200헥타르에 달하는 타이난 지구 확장 건설 4기 지역 건설 계획을 공개했다라고 덧붙이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거니까 여기에 맞춰서 음. 공급 물량까지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젠슨왕 CEO가 대만을 좀 방문을 했었는데 그게 네. 이제 이거랑 무관하지 않을 수도 그쵸.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워낙 TSMC, 엔비디아, SK 하이닉스 이렇게 견고한 삼각 동맹을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최첨단 AI 칩셋 혹은 블랙웰 이런 거 관련해서 성공적으로 생산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일부 좀 나오고 있고요. 지금 대만에서 보면 글로벌 연구센터가 한 곳, 12인치로 웨이퍼 공장이 4곳, 8인치가 4곳, 6인치가 지금 한 곳 이렇게 하면서 첨단 패키지 공장은 5곳 정도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젠슨왕 CEO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체크를 뉴스를 좀 해볼 텐데 지금 저희가 앞서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모인 그 규모가 기부금이 네. 사실 굉장히 큰 규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의외로 빠진 인물과 빠진 기업이 있었어요. 그게 맞아요. 젠슨왕 CEO랑 엔비디아여서 관련된 내용 보겠습니다. 의외로 취임식에 불참하고 중국행을 선택을 하는 음. 남다른 행보를 보였어요. 그래서 특이하네요. 보면 중국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시장이다라고 이 같은 기간에 치켜 세우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한 60% 정도 징벌적 관세 부과까지 언급을 하고 있고 빅테크 수장들도 앞다퉈서 다 취임식 몰려가고 있는데 그거랑은 좀 사뭇 다른 행보를 음. 젠스장 CEO가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으로 AI 칩을 수출하는 것을 제한을 했었죠. 기존에 네. 이제 한 며칠 전이었었죠. 근데 국가를 이제 3등급으로 구분을 하게 되면서 동맹국을 제외하고는 거의 이제 판매하는 데 있어서 좀 규제를 뒀습니다. 다시 해석을 하면 중국으로 직접 수출하거나 혹은 제3국을 통해서 우회하는 것까지 아예 지금 우회로까지 차단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그리고 젠스당 CEO는 중국 시장이 그래도 큰 시장이고 포기할 수 없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내비쳤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9일에 엔비디아 베이징 지사의 연례 춘제 설 맞이 행사에 참석을 했다라고 하고요. 중국을 찾은 게 한 1년여 만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도 AI 발전에 대해서 코멘트를 좀 남겼다라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에 상용 컴퓨터가 만들어진 뒤에 AI가 등장하기 전까지 새로운 돌파구는 사실상 없었다. 그래서 AI는 이미 우리 그 일상 속에 되게 깊숙하게 스며든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고
우리가 늘 AI한테 수많은 질문을 하고 AI를 멘토로 삼으면서 앞으로 계속 살아가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챗 맞아요. GPT한테 많이 뭐 물어보고. 맞아요. 저도 많이 물어봐요. 어떻게 길을 가야 돼? 이러면은 어.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예상외로 AI가 개념은 어렵대 하더라도 생각보다 우리 삶 속에 되게 많이 깊숙이 들어와 있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한 것 같고요. 지금 엔비디아가 의외로 중국 시장에 진출한 게 한 25년 정도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현대화가 되는 데 있어서 엔비디아의 역할도 굉장히 컸다라는 시각들도 좀 있고요. 엔비디아의 글로벌 직원 이직률이 2%밖에 안 된대요. 어머나.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직률이 우와. 적다는 건 남다른 의미가 있잖아요. 아주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요. 근데 예. 이거보다 중요한 건 근데 중국은 0.9%에 그친대요. 2%도 사실상 안 아. 되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 제품에서만 구동하는 AI 개발 플랫폼을 사용하는 중국 개발자는 지금 150만 명에 달한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근데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트럼프 취임식을 빠지고 중국을 갔다. 여기에 있어서 업계 평가들 한번 좀 그러니까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기하긴 해요. 과연 어떤 의도로? 어. 왜냐면 트럼프는 그동안 이 당선 전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대통령 그 선거 때 랠리를 달렸을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중국 때리기를 너무나 했던 만큼 맞아요. 엔비디아가 왜 과연 중국으로 갔을까? 여기서 좀 업계 평가를 한번 좀 제가 가지고 네. 와봤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의 중심에 있는 게 또 엔비디아고, 또 취임식 대신에 중국 방문을 택한 거는 중국 산업에 그만큼 힘을 좀 쏟아붓겠다라는 것이 좀 분명한 해석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젠슨왕을 제외하고 팀 쿡이라던가 제프 베이조스라던가 마크 저커버그 같은 경우에는 취임식 행사에 참석을 한 만큼 그렇다면 뭐 이들은 중국 시장을 어느 정도 좀 손을 놓은 것은 또 아닐 텐데, 아무래도 젠슨왕이 중국 시장을 가장 크게 사활을 걸고 있지 않은가라는 업계 해석까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트럼프 당선이 됐으니까 이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이제 임기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니까 이제 각국에서는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지 또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유럽 쪽의 반응인데요. 일단 유럽 은행업계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맞춰서 코드 맞추기라는 것에 나섰다고 합니다. 미국에 이어서 유럽 은행들도 탄소 중립을 위해서 은행 연합체 탈퇴를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요. 영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은행 규제 완화에 대비해서 규제 도입을 현재 늦춘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탄소 중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입니다. 유럽 최대 은행들이 이 탄소 중립 은행 연합 탈퇴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런 보도가 나온 상태입니다. 이게 좀 NGBA라고 줄임말로 표현을 탄소 하더라고요. 중립 은행 연합? 네,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결성된 은행 간의 연합체라는 것을 뜻하고 있고요. 이 연합 같은 경우에는 화석 연료 사업의 금융 지원을 축소하기 위해서 은행들이 석유라던가 가스 투자 정보를 공개를 하고요. 금융 배출량이죠. 금융기관의 투자 대출이 간접적으로 기여한 탄소 배출량, 이 부분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공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때는 140개 이상의 은행이 참여했었는데 작년 말부터 급격하게 좀 힘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골드만삭스라던가 웰스파고, JP모건 이렇게 미국 대형 은행이 지난해 11월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줄줄이 이탈을 하면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줬고요. 일단 이렇게 탈퇴하는 것 자체가 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반 ESG 공격을 피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일단 트럼프 코드에 맞춰서 그동안 이제 막 넷제로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그쵸. 거기에서 일단 지금 발을 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탄소세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네, 있기 맞아요.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수가 좀 갑자기 밀려가지고 왜 밀리나 하고 좀 살펴보니까 지금 트럼프가 속보로 전해진 거 보면 2월 1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외신 보도가 지금 나왔습니다. CNBC는
통신은 관세를 부과할 생각, 그리고 AP통신은 부과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왔는데 일단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데 제목만 봤을 때도 할 수도 있다라는 거기 그쵸. 때문에 사실 취임식에서 관세 내용 빠져 있다가 지금 다시 보도가 된 거라서 네. 조금 걱정을 하고 있는 시장 분위기가 확인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광범위한 품목이 아니라 특정 필수 품목을 대상으로 할 것이다라는 추정 정도는 나오고 있고요. 추가적인 세부 사항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나오지 않았다라는 부분도 함께 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관련해서 굵직한 이벤트, 트럼프 취임식이라는 이벤트가 있어서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수다를 좀 준비를 해봤고요. 저희는 다음 주 설 연휴가 예정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특집으로 저희도 특별하게 준비를 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